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요, 수줍어도 소심해도 넉넉히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너 어제 어디 있었지? 그래서 제가 이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 있었지? 어디 건물에 있는 그 1층 거기 카페에 있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긴가 민가 했는데 너 맞구나 이러면서 넣은 거 같은데 이제 손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아는 척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는 척 안 했어? 아는 척 하지.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원래 샤이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정말 등치가 이렇게 막 산만해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그 산적 분위기, 그 컨셉이 거의 산적이거든요. 그렇게 막 씩씩하게 정말 남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생긴 사람이 막 내가 원래 샤이하잖아 이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회사에 그런 분들 있죠. 막 정말 이렇게 체격도 크고 아주 이렇게 무슨 어디서 보면 진짜 무슨 범인 잡는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수줍어하고 말도 잘 못 붙이고 회식 자리에서 누가 말 좀 시키면 막 얼굴 빨개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어떤 수줍어하고 그다음에 소심해서 주변 사람들 눈치 많이 보고 또 생각이 많아서 이걸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빨리 행동이 빨리빨리 안 나오고 이제 한 박자씩 느리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막 탁 이렇게 거침없이 펼치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신중하죠.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배려심, 남을 또 배려하는 마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점인데 이런 사람들이 막 현실적으로 막 씩씩하고 막 치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치이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굉장히 유능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고 배려심 많은 그런 장점을 고스란히 발휘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씩씩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치이지 않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그 순서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수줍어도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소극적이라서 내가 사회생활에 불편해 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사회생활의 성공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런 다연기를 스스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첫 번째는 자기 존중이에요. 수줍은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뭘 잘못해갖고 망신당할까봐 막 이렇게 창피당할까봐 굉장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래서 이거 내가 했다가 이게 손도 잘 못 드는 거잖아요. 손 들어놓고 대답해놓고 막 틀리면 뭐 틀렸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속으로 그 대답을 확신하면서도 이게 정답 맞추실 분 이러면 막 손 못 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수줍어하고 이제 막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실수는 누구라도 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사람들이 있어?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그렇게 그런 생각들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장점에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는 거죠. 나는 남의 앞에 서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얼굴 빨개지고 이렇지만, 목소리가 작아지고 이렇지만, 이제 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한번 용기를 내볼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일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있고, 그리고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장점이 있어. 그건 나의 큰 메리트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는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고 윤리적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에든지 굉장히 능숙해지기 전까지는 시도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정말 참 내가 물론 그게 천성이긴 하지만 자아 존중의 그런 마음 습관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심해서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데, 자아 존중감, 그거를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거.
그리고 써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자기에 대해서 이제 깊게 관찰하는 두 번째 단계는 자기에 대해서 깊게 관찰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정적인 어떤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왜 자꾸 주눅이 들고 남 앞에 나서는 거를 자신 없어 할까? 내 감정을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나는 주저하나? 이런 걸 갖다가 깊게 관찰을 하는 거죠. 내 스스로 왜 그럴까? 근데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가 하면 엄한 집안에서 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막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를 이렇게 딱 시끄러. 그렇게 막 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막 제지당하고 막 이런 집안에서 그럼 무슨 말만 하면 막 혼나고 이런 집에서 큰 사람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을 못 하는구나. 내가 그 어린 시절이 그래서 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이제 표현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좋은가 하면 정신과 의사들은 어떤 걸 권하냐면 감정 일기라는 거를 권해요. 이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이제 내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난 어떤 지금 마음이지? 내가 지금 불안한가? 내가 우울한가? 내가 약간 좀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왜 이런 거지? 라는 거를 자꾸 써서 내 감정을 스스로 파악하는 게 나한테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또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SNS를 이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뭐 해가 지고 있는 거 사진 한 장 딱 찍어서 그 밑에다가 왠지 이렇게 우울하다. 내가 왜 우울한 걸까? 아까 오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울한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다가 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내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대단히 진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를 많이 사용하시면 나 스스로의 어떤 감정 표현을 좋게 만드는데 대단히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그날의 이제 감정을 내가 뭐 우울하다, 걱정이 된다, 굉장히 수치스러웠다, 창피했다, 뭐 그런 거를 내 스스로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는 거, 이런 거를 인스타로 썼으면 남의 감정도 정확히 아는 것, 이런 거로 다시 이제 진보하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으신 분들은 남을 지레짐작을 하는 게 문제예요. 지레짐작. 그러니까 저 사람 기분 안 좋은가 봐. 저 사람 기분 안 좋은데 나 때문인가? 누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나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님 왜 저러지? 팀장님 막 짜증 막 혼자 막 내고 있으면 내가 아까 이거 메일 보낸 거 그게 못마땅한가? 왜 내가 뭐 이런 거 이번에 매출 같은 거 잘 안 돼서 내가 맡은 매장 매출 같은 거 잘 안 나와서 저렇게 지금 짜증이 난 건가? 막 혼자 별별 추측을 다 하고 나 찍혔나? 막 이렇게 막 별별 추측을 다 하고 막 혼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절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점점 더 내가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남을 추측해서 내가 위축되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맘대로 나는 남의 감정은 내 맘대로 지레짐작하지 말아야지 라고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남의 감정을 지레짐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팀장이 계속 짜증내고 막 퉁퉁거리고 있으면은 뭐 이제 커피 같은 거 한 잔 갖고 와서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걸 보여드려야 되면, 그래서 나 때문에 나 찍혔나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팀장님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뭐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세요? 왜 컨디션 별로 안 좋으세요? 뭐 감기 기운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집에 말이야 뭐 이만저만해서 라든지, 아니면 아까 사모님한테 한 소리 들었네 라든지, 뭐 아니 도대체 마케팅팀 쟤네들은 왜 저래 라든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라 저런 일 때문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심하고 그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기분, 남의 어떤 눈치를 봐서 그 사람의 기분을 추측하지 않는다라는 건 철칙으로, 나의 원칙으로 다시 삼는다.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뭔가 하면요. 자기 긍정 확언이에요. 자기 긍정 확언. 굉장히 많죠. 이제 여러 어떤 자료에서나 자기계발서에나 자기 긍정 확언이라는 거 많이 나오는데, 특히 내가 막 적극적이고 내가 막 씩씩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자기 긍정 확언은 뭐 안 시켜도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그거 냅두고 일단 내가 참 소심하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남한테 이제 한 소리 듣거나 뭐 예상치 못한 장벽이 나타나고 기가 죽고 부정적인 마음이 막 여기까지 꼴꼴꼴꼴 차오르거나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막 남들과 스스럼 없이 대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이제 내가 지금 불편하지만 나의 감정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더 잘 될 거야,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걸러내고 긍정적인 목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나는 날마다 내 감정을 잘 표현하고 명랑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 쓰세요. 써서 벽에다 붙이면 더 좋아요. 벽에다. 그러면 아침마다 읽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무 소극적이고 수줍은 사람이라고 힘들면 그런 걸 어떻게든 좀 이렇게 바꿔보고 싶으면 매일매일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나의 일상을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동한다. 이런 거. 큰 소리로 읽는 거죠. 아니, 큰 소리로. 아침마다 벽에다 붙여놓고. 한 3가지 정도. 그걸 이제 모닝 루틴으로 하면 더 좋아요. 그냥 간단한 이제 나만의 모닝 루틴. 나의 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 일과의 이제 내면 상태를 단단히 출근하기 전에 조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긍정, 나는 날마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명랑한 사람으로 내가 이제 굉장히 남들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남들한테 저 사람 너무 좀 어두워. 이렇게 우울해. 저 사람 보고 있으면 나까지 같이 이렇게 깔아앉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고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내 성격이 그런데 난 고치고 싶어. 라고 하면 아침에 쓰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명랑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밝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나는 날마다 점점 더 밝은 사람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벽에다 써놓고 읽고 출근하면 달라집니다. 100일만 그렇게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목표 3가지 작은 성취를 이루는 거, 그런 어떤 모닝 루틴 이런 거 이제 해놓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이렇게 왜 막 손들고 이거 아닐까요? 그랬는데 아이고 이제 회사에서 막 이제 상무가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뭔지 아는 사람 그럼 막 손들고서 이거 아닐까요? 이러면 참 김 과장 같은 얘기만 한다. 막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럼 김 과장님 머리 긁고 에이 아닌가 봐 이러고 웃고 말고 그걸 갖다가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틀렸어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소심하거나 굉장히 수줍음 많은 사람은 그런 일이 한번 겪으면 혹시 내가 용기를 내 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참 너 같은 소리 한다 라고 이제 또 이렇게 정말 구박하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완전히 오늘 망신 당했어. 난 이 회사를 창피해서 다닐 수가 없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막 한 3박 4일 동안 막 그냥 자기 가슴에다가 막 상처 내면서 계속 그 얘기를 되뇌이고 이러는 분들 계시니 수줍고 소심하고 막 이런 분들이 그런 경향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더라도 어떤 실패가 됐더라도 혹시 망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민망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무안을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고무공처럼 툭 튕겨갖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회복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회복력에 대해서 미리 많이 나한테 연습을 하면서 어떤 걸 자꾸 더 내가 안 해보던 거를 시도를 해야지 실패를 해도 다시 시도할 힘이 남아있는 거지 이런 회복력이 없이는 시도했다가 아니면 역시 나는 안 돼 이러고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고무공처럼 딱 회복력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많이 보고 스스로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유쌤의 직장 수업에서도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생 목록에서 찾아서 보시고요.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셀프 트레이닝 하는 거 특히나 소심하고 수줍음이 많으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해야지, 훈련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특별히 남보다 더 수줍어도 소심해도 넉넉히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비결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수줍은 원래 성격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수줍고 소심한데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너무 수줍다. 그러니까 막 이게 연기할 때 보면 거의 막 조폭 막 이런 거 하면서도 실제로는 막 남들하고 얼굴도 못 맞추고 너무 수줍어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은 다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인터뷰한 거 보면서 아 그래 수줍은 성격, 소심한 성격은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고 본인의 트레이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과정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줍으신 분들, 너무너무 소심하신 분들 반드시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런 성격 극복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그 성격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많이 극복을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일상을 편하게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